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시원해야 되는데 갑자기 9월달에 또 더위가 왔네요. 네. 오늘 태풍이 좀 지나가면서 또 다시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한여름처럼 밖에 안개가 뿌연해요. 두 달 만이라 참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향교 공부가 좀 이렇게 뒤로 밀려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향교는 향교대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또 각자 자기 일상에서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진 강좌가 있어서 사진 숙제를 좀 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제일 이제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많이 일찍 와버리면 딱 빨리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 준비가 완성이 되는데 아예 안 와. 너무 일찍 공지를 주시니까 예. 보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그러면서 이거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특강을 항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진 평하고 특강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췄는데 오늘은 반대로 특강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사진 감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은 것들을 쭉 이제 정리하면서 화면에는 안 보이죠? 저 노트북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전시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할까 하고 좀 이제 그 갤러리의 담당자들도 만나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느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정리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죠. 제가 여러분들은 저 블로그에 들어오면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표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작품을 이렇게 미리 그 보여주는 것은 좀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화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전시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갤러리 대표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연사진 아니냐. 아마추어들이 찍는 가장 흔한 사진이다. 그래서 나는 연사진 찍은 게 아닌데 이걸 통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질 않고 그냥 소재 자체 가지고 아마추어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갤러리 대표는 자기의 장사를 해야 돼요. 예, 전시하면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 팔려야 되고 팔리면 자기도 이익이니까 많이 팔릴수록 이익. 그래서 그쪽에 자기 전시장에서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갑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워낙 잘 나가면은 뭐 해달라고 이제 조를 텐데 그럴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뭐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갑자기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입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고등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로 그 처음 만나는 관계고 나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면서 사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원구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날 강원구 작품 본 적이 없고 잘 관심이 없었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불쑥 내밀길래 그런가? 하고 그냥 말았죠. 그리고 이제 내 작품집 보여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말하자면
예,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거죠. 그, 그, 우리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 몸통 없는 사진을 통해서 그 몸통이 없으니까 상상하게 되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에서 그림 대회를 했는데 한 사람은 포도를 그렸고 하나는 이렇게 베일, 아니면 커튼을 그리니까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막 포도를 먹으려 했던 사람이 있고 플락시스의 그림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커튼을 그리니까 그 플락시스가 야 커튼 빨리 좀 걷어봐 뭘 그렸는지 보자. 사실은 커튼은 베일은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의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게 그림이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사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사진은 욕망을 드러낸다. 사실은 욕망을 드러낸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두 화가의 그림 그리기 대회 이야기는 다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인 락캉이 말하자면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커튼을 그린 사람이 이제 하고 이제 그 포도를 그린 사람이 내가 졌다. 말하자면 포도를 그린 사람은 대상과 그림이 일치하는 거죠. 더 이상 지시적인 의미죠. 이것은 포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새를 속였고 이제 베일을 그린 사람은 이제 인간을 속인 건데 결국은 프락식스라는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상상하게 하고 보고 싶어하게 하고 그런 욕망을 자극한 거죠. 그게 이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라캉의 주장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구를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옛날부터 친하게 지낸 이제 우리 김인규 선생님 잘 아시죠? 잘 모르더라도 그런 사건은 아실 거예요. 두 부부 교사가 누드 사진을 자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학부모들이 그 문제를 삼아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재판에 이기고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오고 그 와중에 이제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 임신 중이었던 아이는 지금 한 30 중반인가? 20 중반이 20 중반인가? 지금 청년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정신지체가 있어서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아빠하고 항시 이제 같이 살고 있고 김인규 선생님은 그 동네에 이제 그 신체 장애라든지 정신 지체자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에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전시도 해년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또 그림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김인규 선생님은 이제 혼자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집에 놀러 가면은 집이 2층인데 1층은 작업실, 2층은 이제 살림집인데 1층에 한 기둥에다가 저 오면은 잘하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갯벌 사진 찍고 이렇게 서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면 거기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그 작업실 만들면서 방을 하나 만들었다. 내가 오면 잘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자라고 드셨다. 그래서 고맙다고 사실 한 2번인가 잤어요. 나중에 이제 좀 보니까 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없앴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엊그제 이제 그동안에 뭐 전시를 꽤 전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와서 전시를 계속 하고 전시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전시한다고 연락이 와서 구경 갔습니다. 구경 가서 이제 전시장을 그 김인규 초대전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시하면은 초대전을 하면은 이제 작가하고 전시 갤러리하고 작품이 팔렸을 때 이제 분배를 해요. 유명한 작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갑이니까 뭐 한 3대 7 자기가 7 가져가고
갤러리가 상을 가져오고 그래도 뭐 엄청난 거죠. 작품이 하나 1억인데 3만 가져가고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다 전시회 홍보며 뭐 기획을 다 하는 거죠. 어.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5대5 아니면 반대로 뭐 갤러리가 뭐 한 7 가져가고. 왜냐하면 이제 전시 사진 전시 같은 경우는 뭐 액자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걸 다 담당하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갤러리가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걸 다 자기들도 그 데이터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왔고 전시회를 몇 번 했고 뭐 작품의 질이 어떻고 막 이런 걸 다 따져서 계산법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시도 저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한 값이어서 제가 작품 하나 샀습니다. 이겁니다. 보여요? 네. 이거. 아, 자기 집 동네 골목이에요. 골목이고 좀 특징적인 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놨죠. 네. 바느질. 이게 그냥 그대로의 골목의 모습이 아니라 골목을 그렸는데 좀 입체감도 좀 덜하죠. 그렇죠? 네, 평면적인 것 같고 여기다가 바느질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것은 좀 비싸서 이제 내 호주머니에서 그걸 딱 지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이제 한 600만 원인가 했는데 화면 안 나오죠? 네. 아 괜찮아요. 이거 보여줘도.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왜 그림이 이를 바느질을 해놨을까? 그림이 좀 코코리 그림처럼 약간 좀 톤이 옅고 평면적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좀 생소하죠. 생소하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낯설다. 이 현대회화에서 제일 많이 노리는 기법 중에 하나죠. 낯설게 하기. 이상한데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카메라로 찍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은 자기의 세계를 표현할 때 낯설게 기법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 회화들이 다시 저 화면을 좀 옮겨주시면 이것도 김인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늘에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쫙 하고 물감을 붓질을 하고 붓질만 한 게 아니라 또 물감에 이렇게 또 흘러내리는 장면이 있고 윗부분은 바느질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좀 저거 없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참 깨끗한 풍경한데 이 바느질을 하고 물감을 획 그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김인규 선생님의 그 은사에 이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민중화가인데 왔길래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작품 다 구경한 다음에 저도 가끔 그림 그려요.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보여줬더니 뭐 농담으로 해요. 아이고 인규가 사진하고 배 선생이 그림 그리면 좋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보여준 그림이 이제 이거였죠. 이 그림을 보여줬었죠. 이 작품들 보여요? 네, 지금 화면에 색깔 톤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작품하고 또 이 작품 2개 보여줬었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고. 그리고 이건 난 3발자국 그린 건데 선생님 이걸 난인 줄 알고 아이고 김지아 남보다 낫네. 막 이제 3발자국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 발자국을 그린 사람은 없고요. 제가 이제 세 발자국이 날아가는 모습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림에 사진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고등어 그린 그 고등어 찍은 강원구예요. 강원구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 한번 작품을 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샀죠, 작품집을. 그 작품집이 뭐 다른 작가의 작품집과 다르게 이 정도 돼요. 헥사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헥사곤의 작가들 중에 이제 제가 소개한 작가는 박영숙이라고 여성의 문제를 다룬 사진 작가,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도 여기서 책을 낸 거죠. 약간 그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이 강한 작품들을 하신 분들이 이 헥사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샀죠. 사고 봤는데 재밌는 거 있죠.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이건 이제 김인규고, 이것이 이제 강원구 작품인데 강원구도 이렇게 사진에다가 붓질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진에다 이제 붓질 쫙 흘러내리게 하고, 이건 아크릴이지만 이제 김인규는 유화로 해서 이제 붓질해갖고 쭉 흘러내는 거. 근데 이게 뭐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온전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훼손시키고 일그러지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재개발 지역의 풍경이고요. 이 사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포토샵에 들어가지고 있죠. 파란색과 붉은색만 남기고 나머지 색은 다 채도를 낮추면 노란색도 회색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회색으로 갑니다. 흑백이 되고, 파란색과 붉은색만 채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채도를 높이면 붉은색이 훨씬 더 빨갛게 보이죠. 파란색도 채도를 높이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은 이 사진이 돼요. 훨씬 더 비현실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풍경도 미끄럼틀이라고 하는 이 풍경도 이 뭔가 붓질을 해가지고 훼손시켰고, 이것도 재개발 지역의 모습, 황학동 이 그림도 굉장히 현실을 좀 비현실적으로 또는 기이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삐딱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뭘 이렇게 장난을 쳐? 근데 그게 이제 이 작가들의 전략이죠. 그림 그리는 전략이죠. 공통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 두 번째, 그래서 보이는 대상을 훼손하거나 고쳐요. 그래가지고 낯선 이미지로 만들어요. 둘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낯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또는 현실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낯선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것, 낯선 것, 그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아까 베일 이야기 했죠. 이 낯선 이미지 그 뒤에 뭔가 있을지 모른다. 즉 현실 너머에 뭔가 있다는 사유 방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락항의 욕망하는 이 사진, 그림에서 베일처럼 이 그림 뒤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런 걸 시도한 것이라고 저는 나의 부족한 소견으로 그렇게 판단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었죠. 김인규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객지 생활을 쭉 했고 대학 때 김인규 선생을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정교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네, 힘들었지. 그 속안에 이제 뭐 그 부부 누드 교사 사진뿐만 아니라 몸도 안 좋았고 또 작품 그 화실이 불나가지고 작품 거의 태우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고향을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고향은 돌아왔지만 그리던 옛 고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용의 그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있고 거기도 고향에 왔지만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니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이제 고향이 일제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도 다 이제 흩어져 있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처럼 고향에 돌아오니까 이제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좀 사랑으로 자식을 품고 길러줬고 항시 먹을 걸 원하면 다 아낌없이 주고. 근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아버지죠. 야, 이제 철들었으면 너가 알아서 해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제 좀 정리하기를 강요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제 그게 오디푸스가요? 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자기의 이제 것을 거세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으로 거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했죠. 철이 들어서 객지를 떠돌 때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려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떠돈다는 얘기는 바로 내 자신이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사회적 존재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해야 되고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요. 또 좋은 직장 얻어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야 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을 떠났다 하는 순간에는 말하자면 이제 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타인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또 그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 자신이 맞춰가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진짜 막 아등바등 거리면서 뭔가 살았던 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타자의 욕망에 너무 충실하고 살았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의대를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막 가라 해서 가가지고 의사가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한 50주를 가까이 돼서 고향을 돌아와 보니까 젊은 날 막 온갖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민족적 사명감, 뭐 교사로서의 사명감, 또 뭐 아빠로서의 어떤 역할 막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막 자기가 그걸 짊어지려고 애쓰게 살아왔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툭 이제 놓고 나니까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놓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놈이지? 이런 궁금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는 뭘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이 자기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니까 고향을 이제는 그리면서 그대로 옮겨놓는 게 아니죠.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고쳐 그리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쳐 그리는 방법은 고양을 갖다가 막 그려놓고 막 손으로 문질러요. 그러면 희미해지잖아요. 뭔가 뚜렷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평면적이라 그랬죠. 그 평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원근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원근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옛날 중세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신의 이 눈으로 그림을 그려요. 신의 시선으로. 근데 이제 데카르트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생각한다. 호로 존재한다. 나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게 나의 또 원근법이 돼요. 근데 저가 부족한 이제 판단으로는 그런 원근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기존의 어떤 근대적인 그림 방법, 미술 시간에 애들한테 미술 선생이 했으니까 알려줄 거 아니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야 돼라고 자기도 배웠고 애들에게 가르쳤던, 그건 뭐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라고. 세상의 욕망이에요. 타인의 욕망이고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현대 회화에 와서는 그런 질서를 무시하려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미국의 그 로버트 프랭크의 기차에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사람도 시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의 시선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냥 그 평면적인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진에서도 그렇고 이 화가도 역시 원근법을 없애서 그런 그 전통적인 표현 패턴을 거부하는 거죠. 그건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그냥 저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막 덧칠하고 막 지어나가다 보니까 틈이 생겨요. 찢어지기도 할 거야. 아니면 상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고 고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거죠. 고치고 그런 패턴인 거예요. 바느질을. 예. 바느질을 하고 어떤 때는 여기를 팍 이제 붓질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이렇게 계속 이제 이 그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좀 뭔가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뭐 조작된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사는 게 뭔가 누구의 조작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영화 아시죠?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네오가 뭔가 내가 조종당하고 사는 것 같아. 막 고민을 해. 이 세상이 매트릭스, 누군가의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가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매트릭스로부터 계속 탈출을 하려다 보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에 뭔가 막 진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틈 사이로 마치 고향의 실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에 돌아와서 아버지 세계의 그 타인의 욕망에 따라서 막 살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자꾸만 막 옛날로 돌아가려니까 옛날 엄마하고 둘이가 같이 서로를 동일시하면서 엄마가 무한대로 주었던 그 사랑들이 스멀스멀 막 고향의 풍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갈라진 틈을 바느질하고 막 붓질하면서 그런 상상들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 그림들을 이해하는 데는 낙항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이렇게 사유 방식이 좀 많이 반영돼 있지 않을까. 가끔 지나가면서 낙항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낙항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낙항을 좀 정리하면서 이걸 다시 봤었죠. 그리고 있죠. 왜 하필이면 붓을 이렇게 왜 붓질을 하지 이렇게? 붓질을 하지? 그냥 이 붓질이 없으면 고향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타인의 그림이에요. 현실 그냥 재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붓질을 하는 딱 순간에 이건 이 그림에 내가 있어. 나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옛날 걸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기 바닷가에서 사진 찍어 왔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 찍는 순간에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그러면 그건 과거의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붓질을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과거하고 현재가 딱 만나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붓질한 사람은 해숙장이 아니라 나야. 내가 지금 여기 있어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여기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붓질을 하는 순간 지나간 과거의 풍경은 현재성을 갖는다. 그리고 행위 주체의 현재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타자의 욕망의 시선은 사라지고 주체로서 내가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정립한다. 나의 욕망이 반영된 이미지가 된다. 이게 제가 이제 해독한 김인규 그림이에요. 다분히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이 붓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한 것도 참고를 했고, 락항의 틀로 이해를 하니까 좀 이해도 됐어요. 다음은 다시 이제 누구로 올까요? 이건 이제 강원구 그림이에요. 여기에 있는 바위는 산이에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산들 많잖아요. 바위산. 네. 제목이 아마 서울 산경일 거예요. 네. 이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 사진 찍었고 사진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크릴로 여기 있습니다. 그림을 차라리 처음부터 그리시면 엄청 삐딱하죠. 이상하죠. 이 사람도 이제 본래는 신안의 촌놈이에요. 우리 보니까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위더라고요. 그리고 촌에서 막 섬에서 살 때 무슨 공부가 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했는데 아주 훌륭한 부부 교사가 섬에 온 거예요. 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막 공부를 많이 시켜서 목포로 유학을 간 거죠. 시험 받고 그때는 중학교도 갈 텐데 학교하고 거기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않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면 매일 밭에 가서 일하고 이제 배 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싫어요. 그래서 군대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군사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안 가는 대학이 바로 교대잖아요. 교육대학 가가지고 이제 RNTC 교육 받으면은 군대를 안 가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사 생활을 좀 했었죠. 근데 자기는 좀 이제 구례라든지 전라도니까 좀 이렇게 육지에서 선생하길 바랬는데 또 발령이 섬으로 났대요. 그래가지고 섬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은 좋았지만 그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는 뭐 선생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권위적이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 애들 뭐 장학사들이 막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그만뒀대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또 군대를 섬으로 돌아가는 게 싫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20대 후반인가 하여튼 홍익대 해학과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지냈는데 나와서 그림을 좀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이야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그려봐야 내가 미술사에 남을 인물을 못 될 것 같아. 남의 흉내나 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자꾸만 이 막 유화 물감을 가지고 막 낑낑거려 봐야 별 의미가 없어. 내가 이거 뭐하러 하냐? 뭐하러 하냐? 뭐 좀 달리 그림 그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진기를 들게 되고 사진으로
뭐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뭐 사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진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자기가 이제 서울 살면서 다니다 보니까 항시 이렇게 그때가 이제 70년대 말이고 그럴 때는 서울이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때 뭐 아파트라 해봐야 이제 막 그 강남에 이제 주공 아파트 막 지어 짓기 시작했던 게 70년대 말이니까 그러면서 서울 인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재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김포공항 주변의 마을들은 다 이제 소음 때문에 마을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런 데를 지나면서 그 참 막 본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폐가들이 막 널려 있는데 그걸 보고 바로 그대로 스트레이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제가 작가 소개할 때 1번 강운구 씨. 그리고 그 사람 20년 지나서 다시 돌아본 이제 그 지역을 또 찍고 그래가지고 그 산업화에 소외된 농촌 풍경을 찍은 사람이 강원구잖아요. 근데 산업화에 이제 폐가 된 도시 풍경을 찍고 싶어서 이 강원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그 폐허가 되고 막 황폐화된 그 도시의 풍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재개발 지역이 한두 군데야지 막 전국이 다 막 그 도시들이 개발되면서 막 산을 깎고 막 집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게 자기는 싫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내가 이 재개발 지역을 사진으로 그대로 찍어놔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반응이 역시 똑같을 거라 이거예요. 저 재개발 지역, 내 맨날 버스 타고 어디 회사 가면서 봤던 풍경인데 아니면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싶으니까 그런 풍경을 뭔가 훼손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 익숙한 풍경을 고쳐버리는 거죠. 고쳐버리기, 고쳐버리기 한 거죠. 그래서 사진에 그림을 더하는 사진 드로잉을 여기다 시작합니다. 사진 드로잉을 하는 이유가 풍경 고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낯선 풍경을 만들어요. 왜? 낯선 풍경은 이상하잖아요. 이 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 표현을 이렇게 내가 인터뷰를 한 1시간짜리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기이하다, 이상하다. 또 뭐라 하더라? 또 하나 그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뒤틀어 놓는 거지. 뒤틀어 놓는 거. 이 뒤틀어 놓는 전략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원본은 더 훨씬 색감이 살아 있어요. TV 모니터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텔레비 화면의 모니터도 뒤에서 이제 해상도가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 해상도는 이 TV 화면이 훨씬 더 잘 지원을 하는데 밝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뭔가 붕 떠 있는데 사진은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굉장히 컬러풀하죠. 덧칠해 놓은 것 같아요. 물감으로 빨래했다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짜 그 폐가가 돼가지고 재개발 지역에서 사람 단속하는 유령이 나올 만한 막 아주 무거운 동네인데 거기에다가 마치 지금 누군가 살고 있듯이 그림을 그려놓는단 말이죠. 그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니가 이제 한 10년을 넘게 작품한 것 중에 안개와 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사이트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뭐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강원구 작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다가 이제 그 게재를 해놨더라고요. 강원구 여기 클릭하면 강원구의 그동안의 작품들을 다 여기 실어놨어요. 경력도 있고 여기 작품들 쭉 있죠. 쭉 있는데 안개와 설이라고 따로 정리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본 작품 중에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안 보여줘도 돼요. 이 작품집에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자,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클릭하면 있죠. 여기 작품 전체 다 나와요. 뭔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공항 같아요. 그렇죠? 활주로가 있는 곳에 담이 쳐져 있는. 아마 변방의 가을, 감시초소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은. 그리고 사진을 이게 찍은 게 2007년인데 아마 합성한 것 같아요.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합쳤다는 걸 다 지운 합성이 아니고 이 사진 한 장, 이 사진 한 장, 이 사진 한 장을 합친 거죠. 그래갖고 이미지를 만든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이제 포토샵은 이 경계를 없애줘요. 지가 알아서 수평도 맞춰주고 그러면 마치 한 번에 찍은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그때 이거 할 때는 기법이 없었던 거죠. 잠깐요. 여기를 화살표를 누르면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찍은 작품이죠. 시골 풍경이죠. 이걸 한 10년 찍었죠. 근데 좀 독특한 게 아마 전진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의자가 보이겠죠. 맨 뒤에 제가 올려놨는데 전진영 선생 보라고. 왜냐면 이제 이 동네 이 폐허가 된 재개발 지역의 의자죠. 전진영 선생도 보면 도시에서 뭔가 좀 소외된 버려진 의자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 언어를 한번 보는 것도 좋죠.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여기 노란색이 주로 살려놨어요. 본래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머지는 채도를 줄이고 노란색을 좀 살리고 그러면 사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돼요. 비현실적으로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물감 칠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합성한 것 같아요. 이 이제 뭐 광제구 소령 뭐 비슷한 동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이쪽에는 그 절에 가면에 있는 구도, 이것도 인형 같은 그 집, 또 장독,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정신이 없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합쳐놓은 사진 같죠? 이 경계들이 보이죠. 그 동네 아이들. 근데 사진 보십시오.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이죠.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합쳐놓은 거죠. 합쳐갖고 다시 찍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못 찍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기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아까 말하자면은 김인규사 그 그림 이야기하면서 어떤 전통적인 표현 패턴 가지고 말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부분만 보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죠? 이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노란 단풍만 잎사귀만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주 생경하게 마네킹이 또 뒤에서 또 유령처럼 서 있고 이런 낯설을 이건 진짜 이거 봐요. 그냥 이건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명복을 비는 공간이잖아요. 그 옆에 또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신 이상자들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정신 이상하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병자냐 병자가 아니고 그런 증세가 예술가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술적인 증세가 없으면 그런 욕망이 없으면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정상적이면 그대로 옮겨놔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욕망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미술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라기보다도 이제 재능이 뛰어나시군요. 장인이라고 그러죠. 예, 장인.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사라 그러죠. 사진 기사님. 예, 예, 그렇죠. 합니다. 예. 아 이런 것들도 참 진짜 장난치는 것 같죠. 예.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을 가지게 되면 있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한 20, 그리고 10년 동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한 100장 건지면 성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그 나무를 찍는데 보고서를 5장 찍었다. 아니 100장을 찍었다. 100장 중에서 건지기를 한 5장 건진다. 그럼 1년이면 50장이다. 10년이면 500장이다. 그 500장을 또 다시 쫙 늘어놓고 그 중에서 50장을 골랐다. 그러면 뭐 그 작품은 굉장히 선별과 선별을 거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찍어놓고 뭐 낯선 풍경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다 보니까 이거 말이 되네. 이렇게 가보자. 더 찍어볼까 하면서 이제 막 집중적으로 찍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을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야 이거 정신병인데 이런 정신병은 락항의 심리학으로 설명하니까 말이 된다 이거야. 두 사람의 작품을 접근하는데 락항을 아는 평론가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작품평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로게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작품평을 실을 때 누구를 도구를 쓰냐면 락항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지금이 5분인데 5분만 치겠습니다.